안녕하세요, 김발금입니다. 며칠 뒤면은 스윙어님이 귀국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부랴부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인증을 하면 24시간 이후에 방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시황 얘기와 함께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뚫어 올렸죠. 이전에 제가 이 시황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날이었죠, 이날. 이때 이제 꼭지가 왔다. 그런데 워낙에 대형주들 수급이 좋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지간한 대형주들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는 여기를 뚫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어떤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얘기한 대로 워낙에 대형주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미장의 폭락 금리를 또 예정대로 어쩌면은 50포인트 정도만 올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뒤엎어서 그냥 원래대로 75포인트를 인상하게 되자 미장이 급격하게 한 이틀 막 흔들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크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갭 하락해 가지고 마이너스 1.7%에서 시가 마이너스 1.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윗골을 달고 올려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골을 달고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시장의 악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 박스를 올라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었어요. 보십시오.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을 오늘 살짝 깼다가 지금 아랫골이 조금 달고 1,400원, 1,401원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떨어져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물론 이제 계속 떨어져 줘야 되겠지만 추세를 이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이 이 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는, 지지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제 그 박스를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갔다 치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박스 구간을, 환율의 고점 박스 구간을 이제 뚫고 내려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1,400원이라는 어떤 강한 저항 구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서 1,400원대 이하로 이제 추세를 몰아서 빼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슬슬 올려서 이 박스를 계속 이어갈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할 만큼의 어떤 뭐 대단한 환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또 외국인들 수급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은 뭐 샀다 팔았다 단타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막 어마어마한 물량을 막 투하하면서 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서 가주면서 또 환율이 빠져주고, 그러면 그게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쩌면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타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 원래는 이제 여기 박스였잖아요. 이 박스에서 이제 이렇게 정도의 어떤 횡보를 하는 구간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탔으니까요. 네. 좀 욕심 부려서 한 단계 더, 한 계단 더 올려 붙여서 이렇게 기세를 모아가면 어떨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침에 마침 스윙어님이 유튜브 그 MTN 채팅방에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환율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좋은데 추세를 한번 이어서 쭉 가볼까요? 아니면은 위에 이제 저항 맥점이 있으니까 이 맥점에 저항을 받고 다시 또 꼬그러질까요? 환율이라는 어떤 호재와 맥점 매물 저항 매물대라는 악재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셀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윙어님한테 했더니, 스윙어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환율보다는 매물대 맥점을 더 크게 본다, 더 중요하게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윙어님은 이제 뷰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여쭤봤죠. 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스윙어님은 저항 매물대를 아무리 환율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뚫고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거기에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외계인들의 수급이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하는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샀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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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팔고 계속 단타 치면서 돌려가면서 그냥 해먹고 있는 외국인들의 AT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차트가 조금 저조하죠.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못 올라타고 있잖아요. 다르게 가고 있죠. 코스피만 지금 유별나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세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잖아요. 팔았지만 뭐 산 양에 비하면 적은 양이죠. 물론 1,900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많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 이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잖아요. 지금 사고 있는 구간이고요. 팔고 있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거의 9월 한 달간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9월 한 달간은. 근데 10월 들어서 가지고 9월 29일부터 보면은 계속 지금 사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루 좀 팔았고요. 옛날은 뭐 보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10월달 들어가지고 9월 29일부터는 하루를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 다 순매수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모아서 날짜 볼게요. 10월
언제부터였죠? 9월 29일부터였죠? 9월 29일. 야, 얘네들 보십시오. 9월 29일 이때부터 샀으니까 이 구간에서 완전히 꿀을 빨면서 이 지수를 다 끌어올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던 날부터 여기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사서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얘네들이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계속 사니까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수잉어님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나는 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샀으니까 또 계속 산다고만 생각했지? 이제까지 샀으니까 이제부터는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이 문득 딱 드는 거예요. 그래, 한 달 내내 지금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샀잖아요. 한 달 넘게 샀는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빠지겠죠. 그리고 팔았던 애들을 이제 코스피가 빠지면 당연히 코스닥도 빠지는데 코스피는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좀 적게 빠지겠죠. 아무래도 적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코스피로 몰렸던 수급을 또 코스닥 쪽으로 한번 또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 대형주에 요즘 수급이 굉장히 메이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로 대형주를 팔면서 소형주로 또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건 제 기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요,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언제 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모아놨던 물량들, 한 달 동안 모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이 빨간색의 이 물량들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계속 모아갈지, 혹은 언제부터 던질지, 조금씩 계속 날마다 던질 거예요. 이제 만약에 던지기로 포지션을 잡으면은 할 거니까 그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신용 잔고가 아직 계속 바닥이잖아요. 10월 18일 날 얘는 한번 휠을 한 번 내리면 한참 내려가 버리니까 10월 14, 13, 11, 1600억, 대충은 10월 14일이죠. 이 정도 구간.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저점 라인이잖아요. 신용의 저점 라인. 10월 14일부터 지금 11월 3일이니까 거의 몇 개장일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한 20개장일 정도 되는 이날 동안에 신용 잔고율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이래? 신용 잔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신용 잔고율이 지금 여기 멈춰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만큼 멈춰 있잖아요.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느 순간 지금까지는 쫄려가지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비싸진 거예요. 여기서 털렸을 때 가격이 제가 10,000원에 신용이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혹은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팔아내는 물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10,000원이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한 9,000원 됐어. 그럼 10% 빠졌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10,000원에, 물론 내가 매입가는 12,000원이었지만 10,000원에 팔았어요. 반대 매매 당할까봐, 혹은 반대 매매를 당해서 10,000원에 팔았는데 9,000원이 됐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뭐랄까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지만 안정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때 내가 안 팔았으면 지금 10%더 손실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사지 다시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추세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또 확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용이 털리게 되면은 원금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다시 살려면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원금이 있어야 그만큼을 사는데 이미 원금이 많이 털려버렸기 때문에 신용을 다시 그만큼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손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겁니다. 이 종목을 많이 사고 싶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더 사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데 혹은 돈이 있어도 보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까 하면 또 빠질 것 같고 살까 하면 또 빠질 것 같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내가 신용 그 매매를 이제 손절을 하면서 10,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그 가격이 돼버린 거 10,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혹은 10,000원보다 더 이제 높아져 버린 거죠. 그 가격이 팔았던 종목의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종목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내 신용을 손절하고 털었는데 이제 10,000원에 털었는데 9,000원이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샀는데 이제 1,500원, 1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혹은 10,000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그런 어떤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혹은 이제 고점이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막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신용이 아직 못 달라붙고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 심리가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는 어떤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도 제 주변에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아주 초보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무서워서 계속 빠진다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빠지고 있다며 지금 주식하는 사람 다 망한다던데 다 죽고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사실 한 달 전부터 이미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어 상승장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달 동안에 꽤나 많이 이제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한 달 동안에 더 막 주식장이 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너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오를 거라는 얘기보다 떨어지고 박살날 거다라는 데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중의 심리가 바뀌는 시점에서 신용 잔고가 팍 들어올 텐데 그때에 맞춰 가지고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그걸 떠넘기지 않을까. 혹은 이제 좀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할 때 외국인들이 이제 팔면서 싼값이야 어제보다 1% 더 낮잖아 어제보다 2% 더 낮잖아 라는 식의 어떤 꼬시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미들에게 또 떠넘기는 그런 작용을 어떤 패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에 잘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수인호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외국인이 이제까지 샀으니까 계속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샀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2400이 가까워져 왔어요. 그래서 2400까지 찍어주고 이제 한번 저항을 맞을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세력들이 더 모아가지고 더 가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봤듯이 이거 컴퓨터를 바꿨더니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더니 무료 버전이어가지고 20분 녹화로 또 끝나버리네요. 이거 다시 지금 20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자면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조심하시고, 신용장구나 외국인들, 지금 개인이 털리고 있던 대형주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서 기관들이 팔면서 개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부분들을 좀 염두해 가지고 매매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팔아치웠어요. 많이 팔아버렸는데 올라타가지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계단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싼값에 털린 거죠.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시면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버리면 어떡해 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못 팔고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리적인 싸움을 해가는 중이고요. 네, 여러분, 여기 올라타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의 이 자리가 또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또 내가 그 종목을 팔아치웠는데 더 올라갔어, 더 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때에 맞춰 다른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올해 6월 달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종목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종목 진짜 좋은데 사고 싶은데 지금 지수 때문에 불안해서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되네, 이런 종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지수가 2,400이 왔을 때 이 종목 지금 정말 좋은 자리인데, 이런 종목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목으로 그때 가서 다시 또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수익 혹은 본전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그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어찌됐든지 꿀을 빨았으면 여기서는 또 한번 비중 조절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얘기 하나 할게요. 신규 상장주인데요. 어제 그 진성 씨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알려달라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뭔 타이거였는데 앞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무슨 타이거님이 채팅창에서 수급 얘기를 막 많이 하면서 궁금한데 어디 없더라. 근데 제가 링크도 걸어드리고 했어요. 근데 아마 제대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제대로 봤으면 못 찾았을 리가 없고, 혹은 봤다 하더라도 너무 기초 어떤 베이스되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수급인데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주식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실 수도 있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봤거나 봤음에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해도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시거나, 부족한 건 흠이 아닙니다. 배우시면 돼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고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스윙원님을 만나서 하나씩 배워서 현재는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모르는 건 흠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것, 혹은 모르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흠이지 잘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건 절대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하시고 막 하는 게 보여서 제가 이제 그럼 오늘은 수급 얘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급 얘기하기에는 뭐가 제일 좋냐면 신규 상장주가 제일 좋아요. 간단해요. 왜냐면 거래일이 짧잖아요. 며칠입니까? 이거 7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적은가? 신규 상장주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7일 아이고 진짜 며칠 안 되네. 아까 뭐였었죠? 오늘 올랐던 거예요. 이걸로 합시다. 먼저는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공모가입니다. 자, 이 홈페이지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하세요. 투자해놓고 IPO 공모 신규 상장 여기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뭐였죠? 저스템 여기 있죠? 눌러보시면 확정 공모가 1,500원 있죠? 주관사 미래에셋. 그럼 미래에셋에서 개인들이건 세력들이건 이거를 공모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여기다 씁니다. 공모가 사실 저는 이거 제 본 차트에는 다 써놨어요. 이거 지난 주말에 제가 신규 상장주들 빡세게 한 번씩 팍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다 써놨습니다. 진짜예요. 하고 상장 주관 미래 에셋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편하네. 종합 차트. 저는 키움 종합 차트를 쓰는데 거기에다 설정을 다 해놨는데 설정이 막 바뀌어요. 이거 주식 종합 차트는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안 씁니다. 그래서 미래 에셋 쓰시고 그러면은 자, 총 주식 수가 700만 주로 합시다. 694만 주는 700만 주인데 유통 비율이 65%죠. 그러면은 65 곱하기 7 계산기 곱하기 7은 455만 주 정도가 유통되고 있죠. 유통 주식 455만 주 씁니다. 이것도 확인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에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 업종 반도체 제조죠. 이 종목이 상장을 하면은 무조건 보호예수가 걸립니다. 보호예수 걸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상장일로부터 30개월 25%, 18개월 6개월까지 놔두고 1개월 되는 물량이 4%, 6% 정도 있죠. 이거 3개월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은 여기 몇 주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3만 주, 41만 주, 44만 주, 62만 주, 70만 주, 한 70만 주 정도가 1개월 이후에 풀리는 거죠. 보호예수 1개월 70만 주 확인. 딱 저장하고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1개월 이후에 70만 주가 풀려요. 그러면은 7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량으로 들고 있겠죠. 누군가가. 아까도 보면은 다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자, 40만 주, 17만 주 들고 있는 조합, 이베스트 조합, 뭐 조합. 얘네들 다 이제 그 투자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조합이라 해서 얘네들이 막 장투하고 막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팔 수 있는 거예요. 얘들. 네, 6개월은 의외로 이제 많지는 않아요. 큰 물량은 아닙니다. 보호해수가 생각보다 큰 물량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게 큰 물량이 아니다는 것이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그때 가서의 주가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공모가 위에 있으면 이 물량이 악재가 되겠죠. 근데 공모가 아래에 있으면 이 물량이 뭐가 돼요? 호재가 되는 거예요. 1,500원 찍을게요. 10,500원. 예, 공모가죠. 1,500원 공모가인데 현재 지금 딱 생각해 봅시다. 공모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70만 주가 오늘 딱 풀렸어. 내일 풀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홀딩을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근접해 있으니까 팔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군가는 뭐 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막 9,000원이고 8,000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팔을까요? 홀딩을 할까요? 홀딩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15,000원, 2만원, 3만원 막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보호해수 70만 주가 딱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홀딩을 할 가능성이 클까요? 팔 가능성이 클까요? 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이게 이때 보호해수 걸린 물량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모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에 있으면 이건 호재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본전 탈출 혹은 자기들의 어떤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물타는 물량들이 더 추가로 막 매수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간단하게 알려드렸네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공모가 다음에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까지만 할게요. 다른 거 이제 분봉 막 매물 이런 거 안 할게요. 수급. 자, 거래원 입체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 키움증권에서 62만 주를 샀어요. 이날 고가가 14,000원이고 종가가 12,400원이니까 공모가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1,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유통 주식이 455만 주인데 보호의 수가 물려 있는 게 70만 주, 또 6개월 물려 있는 게 또 얼마 있죠? 한 100만 주 정도가 보호의 수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공모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기존 주주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350만 주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놓는 겁니다. 현재 유통 주식이 455만 주라고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또 그와 또 달라요. 보호예수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유통 주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제 대주주 뭐 이런 거는 또 달라요. 근데 상장해가지고 막 그런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좀 공부하시면 되고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350만 주가 유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도대체 5바퀴는 한 4바퀴를 돌린 거죠. 4바퀴. 이 물량의 4바퀴를 돌렸다는 거는 이미 이때 풀려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 위에서 어쨌든 다 공모가 위에서 다 팔고 튀었다는 얘기예요. 팔고 튀었어요. 근데 그게 키움에서 62만 6천 주를 받아간 겁니다. 키움은 개미들의 창구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 버려가지고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이제 키움 개미의 창구다. 개미의 창구에서 키움에서 62만 주를 받았으면 여러분 중에 키움을 쓰시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 그러면 다른 증권사를 쓰고 있는, 나는 미래에서 쓰는데, 나는 하이투자 쓰는데, 나는 한투 쓰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쓰는데 더 많은 사람이 키움을 쓴다는 얘기예요. 키움에서 이만큼을 샀다는 거는 다른 나머지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도 중에서도 이 물량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개미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 털고 해먹은, 다 털고 난 물량. 그리고 나니까 다음날 일부는 익절을 했겠죠.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왔잖아요. 또 여기서 샀던 개미들도 있을 거니까, 이 밑에서 아래 거를 팍 줬을 때 사가지고 홀딩하다가 여기서 일부는 익절했고 팔기도 하고 또 새로 추가로 더 사기도 하고 또 던지기도 하고 손절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개미들이 이만큼씩 다시 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고 누군가가 이만큼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시초가가 얼마야? 야씨, 공모가 위에서 시작했네. 이거 오늘 봤어야 되는데, 시가 공모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살짝 밀렸다가, 제가 이거 분봉 한번 보면은 여기서 시가에서 살짝 밀렸다가 확 올라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 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단타하는 사람들은. 분봉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 자, 여기 있죠. 안 빠졌나? 정확하게 시가 6% 저가. 와, 한 틱 그냥 툭 하고 그냥 올라 버렸네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이걸 보고 있었어도 아마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1,500원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올려줬으면은 할 때 그때 한번 단타 한번 팍 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팍 쳐버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45만 주나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용감한 사람들은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확 올렸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여기서 자리에서는 못 산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에 올려서 거래량 터지기 전에 했으면 거기서 한번 살짝 딱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얼른 손절하고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를 보고 있었어도 사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래요. 한번 수급 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털어먹은 물량 중에 일부를 시초가에 꼬셔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서 팍 던지고 개미들한테 넘겨가지고 오늘도 개미들이 다시 산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는 공모가에 근접해가지고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 위로 올라타서 공모가 위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키움이 털려가는, 다시 샀던 물량 이상으로 계속해서 털려가서 이 키움이 샀던 물량이 첫날 샀던 물량의 어느 정도 큰 퍼센티지로, 이거 한 25만 유인가 제가 이제 써놨는데 저는 25만 유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더 많이 이렇게 더 털려가지고 개인이 털리는 모양이 나오는 것,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키움에서 털리고 누군가가 사 모으는 이거 보시면은 여기 호구 있죠. 호구 NH 호구 있죠. 여기 보세요. NH 호구, 여기 얘네도 호구잖아요. 2일날 샀다가 여기서 막 해갖고 털어먹었나?
어쨌든 호구여 있죠. 오늘 샀죠. 첫날부터 그냥 사가지고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 20분 또 지나가지고 다시 NH 형들이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녹화 너무 길게 하네. 그게 수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수급만 보면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음봉 마감했잖아요. 시가 6%인데 종가가 지금 3.4% 음봉 마감해가지고 지금 자리도 안 좋아요. 공모가 이하로 빠졌죠. 자리도 안 좋은 자리고, 수급도 개미가 많이 샀잖아요. 지금 유통 주식이 한 350만 주 되는데 개미가 지금 34,000주를 샀어요. 이 위에 꼭지에서. 또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또 더 털어 먹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샀던, 아직도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13,000원 4,000원대 있던 개미들이 지금 마이너스 한 30%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털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날 당일날 털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물려있던 개미들이 아직 털기에는, 이제 꼴랑 해봐야 몇 프로예요. 20% 정도 손실밖에 아니잖아요. 15% 20% 손실이니까 들고 있어요. 계속 홀딩을 한단 말이죠. 그 개미들 물량이 쫙 털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이런 삼성 막 첫날부터 사재 꼈던 얘네들 있잖아요. 삼성 첫날부터 많이 샀잖아요. NH 이런 애들 이제 물려가지고 물 타면서 물량을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이 나와주면, 그게 수급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 수량 이상으로. 뭐 말했잖아요. 저번에 수잉어님이 얘기했죠. 삼성전자에서 만주를 사는 것과 이 저스템에서 만주를 사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만주는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티도 안 나지만, 저스템에서의 만주는 그래도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되잖아요. 만주를 안다면, 그죠? 그냥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손가락 한 마디의 티가 모여서 한 팔뚝 혹은 한 다리 혹은 하반신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물량으로 뭉쳐졌을 때 그게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손가락 하나, 뭐 팔뚝 하나, 뭐 그 정도 되는 물량밖에 아니라면, 그거는 여러분, 팔목 하나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한쪽 팔 잘려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불편하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허리 아래로 잘리면 어때요? 너무 끔찍하네요. 잘리면 못 살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이 아니면은 나는 죽는다 하는 정도로 그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을 때 그 종목이 풀 매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수급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모가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공모가를 보실 때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시총이 722억이고 코스닥 그 반도체 그거였죠. 기업교육. 봅시다. 재무, 영업이익 21년에 72억 나왔어요. 그러면은 20배로 잡아주면 1,400억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722억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꽤나 저평가예요. 그죠? 그리고 올해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저는 이거 다 봤습니다. 다 봤으니까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올해 6개월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반기 그게 나왔어요.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보시면서 이 종목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제조 뭐 이런 거니까 72억 이 정도 평소 수준으로만 계속 나와줘도,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좀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는 더 이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사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퍼가 지금 9잖아요. 그죠? 퍼가 20 정도가 업종 퍼 18.8이잖아 19잖아요. 보통 이 업종에서는 퍼가 20 정도 된다. 18.8, 19 정도가 평균이다. 근데 얘는 9니까 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정 주가까지 간다면 뭐 1,4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걸 통해서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돌, 플라즈맵, 저스틴, QRT 뭐 이런 거 최근에 상장한 것들 다 확인해 보세요. 저 이거 주말에 싹 다 했습니다. 가지고 저는 다 이제 메모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 여기서 아까 해놓은 거 다 지워져 없잖아요. 이거 주식 종합 차트에다 하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키움 종합 차트에 다 적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키움 종합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쓰지 마시고 키움 종합 차트에다 써가지고 메모를 딱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방법이야 있겠죠. 근데 굳이 뭐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키움 종합 차트로 간단하게.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초 수급은 이 정도면은 기초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만 잘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구나.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신규 상장주는 이제 며칠 안 되니까 이게 한눈에 보이지만 긴 종목이 있잖아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봐야 되냐면 파동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알아보시고 수인관님 강의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파동이론이. 자, 이때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수급이 변화가 됐고 또 이 구간에서 꼭지에서 수급 이제 거래가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수급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긴 종목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긴 종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고 이때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고 또 여기서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간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 이 수급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대체로는 그래. 여기 꼭지에서 키움이 사고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키움이 다시 샀던 물량만큼 털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키움이 또 사요. 위에서 개미가 사는 거죠. 개미한테 떠넘기고 또 밑에서 키움이 다시 또 털리면서 여기서 샀던 물량만큼 다시 또 털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해먹고 또 빼가지고 매집을 해서 해먹고 하는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계속 나와주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사고 있는데 이런 때 이제 만약에 키움이 이제 막 털리고 있다 그러면 다 털릴 때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또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쫙 모으고 있어. 근데 내가 이때 이제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보니까 와 엄청 많이 모았어요. 이때 이제 털어먹었던 물량을 거의 다 회수를 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 때는 사놓으면은 조만간에 가겠구나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사기 시작한 종목 그런 종목은 수급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똑같은데 여기서 이 몇 달간을 거치면서 많이 이렇게 털려 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수급입니다. 그걸 전국에서 1등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채널의 주인인 우리 스윙어 선생님 외국에 나가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또 직접 라이브 방송도 보시고 또 조언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수급의 정말 우리나라 탑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 이 채널의 주인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들을 같이 좀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제가 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그거 알고 있어 이게 안 되고 그래?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전혀 모르시는 거니까 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 강의들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보시면서 이 수급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